빌 게이츠 1. 윌리엄 헨리 빌 게이츠 3세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이자 기업인이다. 그는 당시 프로그래밍 언어인 베이직 해석 프로그램과 알테어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알테어 베이직을 개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면서 게이츠는 2014년 5월까지 회장, 최고 경영자, 사장, 최고 소프트웨어 설계자 등의 직책을 맡았다. 그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마이크로 컴퓨터 혁명의 선구자이자 가장 잘 알려진 기업가 중 한 사람이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나 자란 게이츠는 1975년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어린 시절 친구였던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설립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대의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었다. 게이츠는 2000년 1월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회장 겸 CEO로 회사를 이끌었지만 회장으로 남아 소프트웨어 설계의 최고 책임자가 됐다. 2006년 6월 게이츠는 자신과 아내 멜린다 게이츠가 2000년에 설립한 데인 자선재단인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트타임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4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직에서 물러나 새로 임명된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직을 새로 맡았다. 1987년 이후 그는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부호 명단에 포함되었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그는 포브스지 선정에서 4년을 제외하고 모두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을 차지했다. 2017년 10월에는 아마존 창업자 겸 CEO 제프 베조스에게 추월당했다. 2020년 8월 현재 게이츠는 추정 순자산이 1137억 달러로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게이츠는 이후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일제 근무를 그만둔 이후 여러 자선 활동을 추구해왔다. 그는 세계 최대의 민간 자선단체로 알려진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여러 자선단체와 과학연구 프로그램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기부했다. 2009년에 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더 기빙 플래지를 설립했는데 이 서약서를 통해 자신과 다른 억만장자들은 적어도 재산의 절반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서약했다. 윌리엄 헨리 게이츠 3세는 1955년 10월 28일에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아버지 윌리엄 H. 게이츠 시니어와 어머니 메리 맥스웰 게이츠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영국계 미국인이자 독일계 미국인이며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이민자였다. 그의 가정은 상중류층으로 아버지는 저명한 변호사였으며 어머니는 교사였다고 한다. 또한 외할아버지인 J. W. 맥스웰은 미국 국립은행의 부은행장이었다. 게이츠에게는 누나 크리스티엔과 리비가 있었다. 그는 그의 가문에서 윌리엄 게이츠라는 이름을 물려받은 네 번째 남자이지만 실제로는 윌리엄 게이츠 3세로 불리는데 이는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에서 3세라는 전미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가 어렸을 때 그의 부모는 그가 법조계에서 일하게 되기를 바랬다. 그는 13세 때 상류층 사립학교인 레이크사이드 스쿨에 입학했다. 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 어머니는 자선 바자회에서의 수익금을 텔레타이프라이터 단말기와 컴퓨터의 사용 시간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게이츠는 이 지휘 시스템에서 우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프로그래밍을 더 연습하기 위해 만든 최초의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컴퓨터를 상대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또한 다른 게임인 달 착륙 게임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는 입력된 코드를 언제나 완벽하게 수행하는 이 기계에 매료되었다. 게이츠가 훗날 회고한 바에 따르면 당시의 기억에 대해 그는 그때 그 기계는 나에게 정말 굉장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기부금이 바닥나자 게이츠와 몇몇 학생들은 DC의 미니 컴퓨터의 사용 시간을 샀다. 이 시스템 중 일부는 PDP-10이라는 것으로 컴퓨터 센터 코퍼레이션에서 생산된 것이었는데 훗날 게이츠를 포함한 4명의 레이크사이드 스쿨 학생은 이 시스템의 운영, 체제가 가진 버그를 이용해 공짜로 컴퓨터를 사용한 것이 발각되어 이 회사로부터 사용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컴퓨터를 이달 동안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법학예과를 전공했으나 재학 중 1975년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하고 학업을 중단했다. 당시에 그는 사업이 안 풀리면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의 황제로 불리고 있다. 게이츠는 알테어 8800을 시연한 포퓰러 일렉트로닉스 1975년 1월호를 읽고 마이크로 인스트레이팅 시스템에 연락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플랫폼용 BASIC 인터프리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현실에서 게이츠와 앨런은 알테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코드를 쓰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MITS의 관심을 알아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들은 MITS의 에드 로버츠 사장을 만나 시범을 보이기로 했고 몇 주 동안 그들은 미니 컴퓨터로 작동하는 알테어 에뮬레이터를 개발한 뒤 BASIC 인터프리터를 개발했다. 시험 설명회는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있는 MITS 사무실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MITS와 계약으로 이어졌다. MITS는 앨런을 고용했고 게이츠는 1975년 11월 앨런과 함께 MITS에서 일하기 위해 하버드를 휴학했다. 앨런은 그들의 파트너십을 마이크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이름 지었고 그들의 첫 번째 사무실을 앨버커키에 위치했다. 게이츠와 앨런이 고용한 첫 번째 직원은
그들의 고등학교 협력자 렉 웨일랜드이다. 그들은 1년 안에 하이폰을 떨어뜨리고 1976년 11월 26일 뉴멕시코주 장관에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상호를 공식적으로 등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우텔 BASIC은 컴퓨터 취미 활동가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게이츠는 시장 이전 복사본이 유출되어 널리 복사되고 배포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976년 2월 그는 MITS 뉴스레터에 취미활동가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을 작성했는데 이 서신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테어 베이직의 사용자 중 90% 이상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는 전문 개발업자들의 고품질 소프트웨어를 생산, 유통, 유지하도록 하는 동기를 없애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편지는 많은 컴퓨터 취미 생활자들에게 반감을 샀지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믿음을 고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76년 말 MIT에서부터 독립하였고 다양한 시스템용 프로그래밍 언어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하였다. 회사는 1979년 1월 1일 에버커키에서 워싱턴 벨비로 이전하였다. 게이츠는 회사가 처음 5년 동안 생산한 모든 코드 라인을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종종 다시 썼다고 말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그는 관리자 역할로 전환했고 그 후 임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컴퓨터 장비의 선도적 공급 업체였던 IBM은 1980년 7월 곧 출시될 개인용 컴퓨터인 IBM PC의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에 접근했다. IBM은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BASIC 인터프리터를 쓸 것을 제안했다. IBM의 대표들도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게이츠는 이를 널리 사용되는 CPM 운영체제의 제조업체인 디지털 리서치에 의뢰했다. 그러나 IBM과 DRI의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라이선스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다. IBM의 대표인 잭 샘슨은 게이츠와의 후속 회의에서 라이센싱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몇 주 후 게이츠와 앨런은 CPM과 유사한 운영체제인 86DOS를 사용하여 시애틀 컴퓨터 제품의 팀 패터슨이 PC와 유사한 하드웨어용으로 만들었다고 제안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SCP와 86DOS의 독점 라이선스 에이전트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정식 소유자가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패터슨을 고용하여 PC용 운영체제를 적응시켰고 이를 일회성 수수료 $50,000에 IBM의 PC DOS로 납품했다. 그 계약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수수료를 벌 수 있었으나 그것은 IBM이 그들의 운영체제를 채택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가 소기업에서 세계 유수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게이츠는 다른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IBM의 PC 하드웨어를 복제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운영체제에 관한 저작권을 IBM에 양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IBM과 호환되는 PC를 사실상의 표준인 DOS를 실행하면서 그렇게 했다. MS-DOS의 판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업계의 주요 주체가 되었다. 언론은 재빨리 마이크로소프트가 IBM PC에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확인했다. PC 매거진은 게이츠가 The Man Behind the Machine 이라고 칭했다. 게이츠는 1981년 6월 25일 워싱턴주의 회사를 재법인화하며 이사회 의장과 회장으로서 회사를 총괄했으며 폴 앨런은 부회장과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1983년 초 앨런은 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회사를 떠났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 대한 논쟁으로 수개월 전에 경색되었던 게이츠와 앨런의 공식적인 사업 파트너십은 사실상 종료했다. 10년 후 게이츠는 앨런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두 사람은 함께 그들의 어린 시절 학교인 레이크사이드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다. 게이츠는 2018년 10월 앨런이 사망할 때까지 친구로 남아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85년 11월 20일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버전을 출시했다. 이듬해 8월 IBM과 OS이라는 별도의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은 새 시스템의 첫 번째 버전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지만 의견 차이가 커져 파트너십이 틀어졌다. 빌 게이츠는 미래학자 이상의 시대적 감각으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컴퓨터 산업에 접목시켜왔다. 개인용 컴퓨터가 컴퓨터 산업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가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 빌 게이츠의 통찰력이 바로 성공 신화의 근단을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의 통찰력은 지속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빌 게이츠는 1년에 2차례 미국 서북부 호스타에 있는 별장에 은둔하면서 생각 주간을 갖는다. 일주일 동안 가족들 방문도 차단한 채 세계 각국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물을 만들어 왔다. 빌 게이츠는 직원들 누구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의사소통의 장벽을 없앴다. 소비자들과 경영진의 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보고서를 통해 저변의 시장 흐름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음은 물론이다. 철저한 고객 관리와 상호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빌 게이츠 특유의 경영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일 업무를 그만둔 이후 자선 사업을 비롯한 프로젝트에 힘쓰고 있다. 게이츠는 2014년 3월 27일자 롤링스톤즈에 실렸던 인터뷰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인터뷰에서 게이츠는 기후 변화, 그의 자선 활동, 다양한 기술 회사들과 관련자들, 그리고 미국의 상태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혔다. 게이츠는 50년 후를 내다볼 때 가장 두려운 것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향후 50년
혹은 100년 안에 매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나 나는 전 세계적 유행병, 핵이나 생화학 테러 행위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또 혁신을 진보의 진정한 원동력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나은 오늘을 보내고 있다고 선언했다. 빌 게이츠는 슈퍼지능의 잠재적인 해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처음엔 그 기계들은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이고 그다지 똑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잘 관리한다면 인공지능은 긍정적일 것이다. 그 후 몇십 년이 지나면 인공지능은 걱정거리가 될 만큼 강력할 것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 일론 머스크와 몇몇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왜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게이츠는 2015년 3월 바이두 최고 경영자 로빈 리와 함께 TED 컨퍼런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닉 보스트롬의 최근 저서인 초지능 매우 추천한다고 밝혔다. 2019년 COVID-19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빠지기 전에 이 회의에서 게이츠는 전 세계가 유행병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게이츠는 2018년 3월 시애틀의 자택에서 사우디의 개혁적인 왕세자 겸 사실상의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과 만나 사우디 비전 2030에 대한 투자 기회를 논의했다. 2019년 6월 게이츠는 안드로이드의 모바일 운영체제 경쟁에서 진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그때 안드로이드를 쳐내야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지 못해 아쉽다. 반독점법 위반 소송 때문에 온통 정신이 팔려 모바일 시장에 집중하지 못했다. 윈도우 모바일 OS를 더 잘 다듬었거나 안드로이드를 구글보다 먼저 인수했더라면 지금 모바일 시장은 윈도우 모바일이 지배하고 있었을 것이다. 2020년 3월 13일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이츠가 버크셔 해서웨이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직을 떠나 기후 변화, 세계 보건 및 개발, 교육 등과 같은 자선 활동에 헌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빌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게이츠 재단 또는 B&MGF는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민간 재단 중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단이다.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에 의해 2000년에 설립되었다. 이 재단은 게이츠 가의 관심과 열정에 의해 운영된다. 주 운영 목적은 국제적 보건의료 확대와 빈곤 퇴치,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교육 기회 확대와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이다. 빌 게이츠가 자선 활동가로 변모시킨 사람으로 3명이 언급되는데 빌 게이츠의 아버지 윌리엄 H. 게이츠, 그의 아내 멜린다, 석유왕 록펠러이다. 빌 게이츠는 자선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이정표로 1993년에 이뤘던 한 보고서를 꼽는다. 이 보고서의 그래프에는 로타바이러스로 한 해 어린이 50만 명이 사망한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었다. 게이츠는 비행기 사고로 100명이 사망해도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는데 50만 명이 사망하는 질병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본격적인 기부 활동에 나서기 전 빌 게이츠는 아버지 윌리엄 H. 게이츠의 도움을 구했다. 1994년에 자선단체 윌리엄 H. 게이츠 재단을 설립한 아버지가 기부 활동에 있어서는 선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멜린다도 결혼 전까지 기부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빌 게이츠를 설득해 자선가로 변신시킨 인물로 언급된다. 빌 게이츠는 지난 2010년부터 다른 백만장가들에게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도록 권유하기 시작했는데 이 활동에 멜린다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절반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멜린다가 게이츠에게 기부 권유 운동을 시작하도록 권했다는 것이다. 윌리엄 게이츠는 돈에 대한 아들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게이츠는 부유한 변호사였지만 돈을 그냥 물려주면 자식을 망친다는 생각으로 빌 게이츠에게 창업 자금을 주지 않았다. 빌 게이츠와 아내 멜린다 역시 새